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11월 첫 주, 가을의 깊이가 더해가는 이 시간에 소망의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절이 변하듯 우리의 삶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지만 그 안에서 건강과 평안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소중한 이야기들, 마음을 울리는 음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여유를 찾고 건강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먼저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티아모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고 또 흘러서 이만큼 와버린 우리 수많은 일들은 일어났고 그대와 나 같은 시간 안에 살았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대의 사랑은 날 떠난 적 없었네. 누구도 그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네. 난 지금 여기 머물러 떠나지 않고 그대의 곁에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으리라.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의 사랑은 날 떠난 적 없었네. 누구도 그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네. 난 지금 여기 머물러 떠나지 않고 그대의 곁에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으리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유분자 이사장님이 지난 2013년도 한국일보에 기고하신 컬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감리교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으로 은퇴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를 한번 대접할 참이었는데
그분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프리카 차드 공화국의 소망우물 사진 전시회 책자에 인쇄된 인사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며 소망 소사이어티가 그동안 해낸 사랑의 노고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지 어린이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며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는 내용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그분은 체크를 꺼냈습니다. 우물을 파고 그 옆에 학교를 세우겠다는 구상이 훌륭하다며 보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을 쓰고는 옆에 부인에게 당신이 나보다 더 예쁘게 사인을 하니 사인을 하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부부의 모습이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기부자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체크에 얼마가 적혔는지 모른 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은퇴 생활이 녹록하지 않을 텐데 렌 도네이션을 하며 체크를 살폈습니다. 0이 여럿인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1000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숫자 한가운데에 쉼표가 찍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100,000.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체크엔 100,000이라고 정확히 표기돼 있었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마이 갓. 그분이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마련했는지는 모릅니다. 묻지도 않았고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노인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지 아니면 교단에서 퇴직금으로 받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노후를 대비해 평생 저축한 돈인지 알지 못합니다. 평생 교단을 지키신 분에게 $100,000는 엄청난 돈인 것이 분명합니다. 문득 오병이어가 떠올랐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예수의 기적입니다. 전에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예수님도 뻥이 세구나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수천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그 목사님의 체크 한 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눔의 문화가 진정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뜻 $100,000를 내놓은 것은 차드의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랐던 때문일 것입니다. 부부의 노후를 위해 또는 자녀를 위해 쓸 수도 있었으나 질병과 가난, 전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처지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케척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배우고 자란 차드의 어린이들은 커서 나눔을 실천할 게 틀림없습니다. $100,000가 수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 희망을 심어줄 테니 이것이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나눔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아름다운 사람들. 진정한 부자는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만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존엄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존엄사는 인간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평온하게 떠날 수 있는 선택에 관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의료진의 배려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난 2023년 8월 한인사회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존엄사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이 만든 존엄사법 앤드 오브 라이프 옵션 이하 ELOA 2022년 연례보고서가 7월에 발표되면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는 1270명이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853명이 실행해 옮겨 존엄사했습니다. 직전해인 2021년 522명에 비해 63%나 급증했습니다. 이 사실이 한인사회에 알려지면서 한인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존엄사, 안락사는 유럽에서나 있을 것 같은 일로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
21명의 한인들이 존엄사를 선택해 생을 마감했다는 관련 기관의 보고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 한한인 일간지는 한인 사회의 표정을 담으면서 존엄사에 대한 한인들의 시각을 소개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존엄사를 원하지만 남은 가족들과 의견이 달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존엄사 판정을 내리고 약물을 처방해야 할 의사들이 이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의 2022년 연례보고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전 약물에 의한 사망자 853명 중 70에서 79세 사이가 30.6%로 가장 많았으며 98.1%가 건강했을 때 보험에 가입했고 95.4%가 호스피스 또는 통증 완화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 가장 많은 것은 암이었습니다. 853명 중 563명으로 전체 66%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말기 암 환자 중에는 폐나 기관지암이 63명으로 11.2%, 신장암이 62명으로 11%, 전립선암이 52명으로 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다음으로 많은 질병은 신경질환으로 전체 73명, 8.6%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신경질환 중에는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이 45명, 파킨스병이 13명 순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으로 101명, 존엄사를 선택한 전체 인원의 11.8%로 나타났으며 호흡기 질환이 58명 6.8% 순으로 밝혀졌습니다.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들은 가족의 동의를 얻었을까? 84.5%인 721명이 가족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으며 홀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는 12명, 1.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가 가족의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대부분이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어와 동시에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5명으로 0.6%였으며 11명은 가입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존엄사를 선택해 생을 마감한 환자들을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759명, 89%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아시안으로 54명, 6.3%, 흑인과 미국 원주민이 4명, 0.5%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들을 국가별로 구분한 것은 존엄사법이 통과된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체 수만 발표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존엄사를 선택한 아시아인은 210명이며 그 중에 한인은 21명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아시안 중 10%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안 중 가장 많이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중국인들로 90명, 아시안 중 42.9%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존엄사로 목숨을 잃은 853명의 연령대를 보면 70에서 79세 사이가 261명, 30.6%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80에서 89세가 235명, 27.5%, 90세 이상이 146명, 17.1%, 60에서 69세가 142명, 16.6%, 60세 이하가 69명, 8.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습니다. 남성이 440명, 51.6%, 여성이 413명, 48.4%였습니다. 학력을 보면 고학력자들이 존엄사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가 211명, 24.7%, 고등학교 졸업자가 166명, 19.5%, 석사 소지자 150명, 17.6%, 전문대 졸업자 140명, 16.4%, 협회 학위 소지자 70명, 8.2%, 박사학위 소지자 81명, 9.5% 등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28명, 3.3%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호스피스나 통증 완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95.4%에 달하는 814명이 거기에 해당했습니다. 또 대부분인 753명, 88.3%가 집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71명, 8.3%는 어시스티드 리빙에서, 호스피스 시설에서 12명, 1.4%, 너싱홈에서 10명,
1.2% 순으로 정리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6년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존엄사법은 엔드 오브 라이프 옵션 액트 ELOA라고 명명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에 이어 5번째로 합법화했습니다. UC 버클리 연구소에 따르면 합법화되기 직전인 2015년 8월 여론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주민의 76%가 존엄사법을 지지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여론조사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민 72.5%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존엄사법 즉 생명선택법 ELOA를 준수하기 위해 이를 시행하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자살을 돕거나 조언하거나 조장한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료진이 말기 환자들에게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처방을 내리는 것, 실행을 돕는 것 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2020년 1월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이 2016년 제기된 존엄사법 ELOA에 대한 이해 소송에 대해 원고의 이유가 적격하지 않고 주의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판결의 첫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2021년 주의회는 ELOA 법안을 완화했습니다. 처음 안락사 결정을 내린 후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것을 48시간으로 당기도록 했습니다. 최초 제정된 법안은 존엄사를 희망한 사람은 2번의 구두 요청이 있어야 하며 심경 변화 등을 감안해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청 기간을 15일로 정했었습니다. 또 법안 종료 시점을 오는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존엄사법 적용 조건은 첫째, 우선 환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6개월 이하 시한부 3이어야 합니다. 둘째, 환자가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합니다. 셋째, 환자가 2회에 걸쳐 구두로 요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청이 48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뤄지면 받아들여집니다. 넷째, 캘리포니아 주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 2명에 의해 존엄사 시행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존엄사를 담당한 의사가 환자의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환자에게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에게 상담받을 것을 권해야 합니다. 이후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에 의해 환자의 정신 상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시행해야 합니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개념적으로는 다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 존엄사는 말기 환자들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먹는 것을 말하고, 안락사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를 가족이나 친지 등 권한을 받은 제3자가 판단의 생을 마감하도록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쟁은 생명이냐, 존엄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비관론자들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사회적 영향으로만 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생명 경시 풍조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 또한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만일 치매나 말기암으로 정상적인 활동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기기와 약물로 삶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이냐는 것입니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단체인 데스 위드 디그니티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이런 상태로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의 게시판을 통해 자신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 존엄사의 필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이유로 생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톨릭이나 개신교 등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치를 인간이 판단하거나 마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의 가치는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삶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왜곡된 시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우수한 것은 살아남고 열등한 것은 사라져도 된다는 식의 우생학적 생명 인식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위영양증을 앓고 있는 잉그리드 티셔는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의사들이 자신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오히려 존엄사에 대한 정보를 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잉그리드 티셔를 포함해 존엄사법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찬성론자 그들이 인간의 생명을 평가절하하고
죽음을 허약한 사람, 장애인, 심지어 돈이 없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폐암이 재발의 고통을 겪고 있던 바바라 와그너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참담한 편지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폐암이 재발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의사가 처방한 월 $4,000짜리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약값 지불을 거부했다며 이후 그녀에서 존엄사 약에 대한 보험은 가능하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약을 먹고 싶다면 우리는 당신이 의사로부터 약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우리는 거기 서서 당신이 죽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살 수 있는 약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였다고 분노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비용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존엄사를 선택할 경우 진단, 처방 등의 비용은 약 $700 선입니다. 존엄사를 선택한다면 연명치료 등 그 외추가 의료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와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입니다. Oh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11월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따뜻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